안녕하십니까. 이번 세 번째 시간, 부가가치세, 우리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세율과 면세는 특히 이제 우리 영세율은 소비지국가세 원칙이야.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하겠다라는 논리고요. 영해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매출세액이 0이 되시는 거고요.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하겠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떡볶이, 아유, 이분 또 선배님이시죠, 우리. 그죠? 자, 아무튼, 자, 떡볶이가 들어갔다, 다 쫄딱 마구 나왔습니다. 빨간 떡볶이는. 자, 땡땡이 무슨 떡볶이는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떡볶이 회사는. 왜 성공했느냐? 그 다음에 가서 현지화를 했기 때문에, 현지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현지화한 제품으로 빨간 떡볶이가 아닌 이상한 떡볶이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성공하셨어요. 아무튼 이걸 이제 판다 이겁니다. 제가 물건을 10만 원에. 자, 그러면 나는 이게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세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에 재료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과세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셨습니다. 그러면 3천 원만큼의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랑 환급이었죠. 자, 이게 수출하는 물건이니까 영해세율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매출세액이 빵입니다. 여기에다가 매입세액을 뺍니다. 얼마를? 3천 원을 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환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세율은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면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금액만큼 돌려주겠다. 이게 우리가 완전 면세. 반대로 이제 면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세는 우리 과세표준에 0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세액에 대한 곱하기 할 게 없어요. 자, 자꾸 여러분들이 과세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세사업자 아닙니다, 제발 좀. 자, 과세표준이 0에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매출세액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제 이런 분유 같은 경우. 자, 이건 이제 특수분유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메일유업에서 만드는 건데요. 이 분이 선조 우리 회장님께서 요걸 이제 유언으로 남기시고 계속 이제 후대에도 이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 회사는 이거 만들면 적자랍니다. 자,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이 들어가서 이게 만들 때마다 적자인데 선대 회장님이 요런 걸 이제 얘기하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건 최종 소비자에게 뭐 합니까? 10% 과세하면 너무나 많은 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팔면 10만 원에 팔았어요. 매출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재료는 있으니까 우리는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을 부담합니다. 자, 근데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세액 없다. 매입세액 3천 원은 공제 안 해준다. 환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불완전 면세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분 면세제도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매입세액 부담을 한 경우 면세 사업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잖아요. 자, 면세 사업자는 원재료 33,000원, 현금 예를 들면 33,000원 이렇게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재료 또는 비용값에 포함하시는 게 면세 사업자의 회계 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과연 영세율은 어떤 게 있느냐? 얘 취지는 뭐냐 이거죠. 자, 매출세액이 0이 되는 거니까 이중국적에 대한 과세 방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두 번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수출 촉진을 통해서 조기 환급, 내수가 어느 정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기 환급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과세 사업자이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과세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느냐? 자, 적용은 하되 환급은 안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환급이 되지만 얘는 환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납부세액부터 먼저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혜택이 될 수가 있어서 얘는 환급이 안 돼요. 관이 과세자예요. 과세니까 요거는 적용은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상호 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세율이 과연 어떤 게 영세율이냐? 이 많은 걸 여러분이 다 외우면 좋겠지만,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수출 제어라 그러면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 가장 기본적인 수출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공급하는 제어는 자, 세금 계산서를 뭐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반드시 교부한다. 이 뒤에 나오는 또 세금계산서의 논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산에 넣을 때 얘를 세금계산서가 아니냐, 발행되지 않느냐, 또는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 이게 바뀝니다. 자, 유형은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12번으로 이렇게 정리하신다라는 거. 그럼 나머지 것들은 흔히 얘기하는 뭘로 된다?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 된다. 1번, 3번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16번 수출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H 자동차 회사 알죠? H 자동차 회사에 이 자동차 예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피카소가 울고 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자동차에 대한 걸 납품 하도급 받는 회사야. 야, 여기 뚜껑은 누가 만들어 와? 얘는 누가 만들어 와? 바퀴는 디펌퍼는 누가 만들어 와? 각자의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죠. 하도급 주는 회사들이니까 현대자동차는 나중에 이게 조립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물건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물건에 납품한 회사들은 수출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수출 증명하려면 우리가 얘기한 내국 신용장 개설을 하셔야 되고요. 이 어음대금을 이 내국 신용장을 거쳐서 우리가 어음으로 은행에 가서 이제 결제를 합니다. 은행이 화환어음을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결제가 되시는 방식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내국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 인도 수출이라는 게 가장 여러분들 요새 큰 기업들이 하는 수출이 외국 인도 수출이죠. 뭐 H 그죠? 또는 우리 S전자, 우리 현지에 공장을 줘서 현지에 이렇게 넘기는 수출 방식이 우리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중개무역 방식 수출, 해외 이제 무역을 반입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우리 중개무역 방식 수출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위탁 판매 수출은 요거를 물품을 대금 결제를 계약하시고 의한 수출입니다. 위탁 가공무역 수출은 물건을 만들어주고 그죠? 요새 뭐 현지에 가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인건비가 많이 싸기 때문에 제조나 뭐 조립 이런 것들을 해서 개조해서 이런 거 포함해서 외국 뭐 예를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물건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바로 보내는 이런 수출 방식의 만들어주고 이런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는 수출을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국국제협력단이나 보건, 의료재단이나 대한적 십자에 공급하는 재화도 여러분들 수출로 보시는 거고요.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수탁 가공 무역 수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얘기하는 수출 제한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제공 영역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국외 건설 영역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에서 건물 짓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에 대한 수출 대금을 받는 거를 국외 제공 영역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두바이에 이런 예쁜 건물 하나 줘줬잖아요. 이렇게. 그 이거 S건설이 예를 들어서 수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S건설이 다 했겠어요? 밑에 뭘 줬겠습니까? 하도급을 줬겠죠. L건설, H건설. 그럼 이제 L건설이 어디 가야 됩니까? 건설 다 1층 다 줘줬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을 완료했어요. 그럼 이제 돈 받으러 가야 될 거예요. 누구한테 갑니까? 그럼 두바이 왕자한테 갑니까? 아니죠. 두바이 왕자가 100명이 넘는데요.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삼성한테 가야겠죠. S건설입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한테 가서 받아야죠. 이거 뭐라 그러는 거 우리가 국외 제공해서 서비스, 그죠? 용역을 해서 돈을 받은 걸 우린 얘를 뭘로 본다라는 거요? 수출로 봐준다는 거예요. 자, 이 수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수출이 여러 개의 수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 선박 이런 것들도 다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선박 외국항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물 건너 갑니다. 비행기 타고 예를 들어서 배 타고 그럼 얘네들이 다 수출이냐? 아니라는 거죠. 물 건너가 길 건너간 게 아니라 물 건너갔습니다. 자, 제주도에 간 건 아니죠. 자, 국외에서 우리가 뭘로 갑니까? 자, 우리가 얘기하는 국외에서 국외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국내에서 국내로 간 건 수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국외, 외국에서 다시 국내로 이렇게 가는 건 우리 수출로 봐주신다라는 거. 자, 기타의 제한화 또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 특정한 외국인에게 공급하시고 수출 인가공 영역,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 자, 있는 경우 얘네들은 다 뭘로 받아야 돼? 외화로. 자, 외화로 받아서 원화로 바꿔주신 건 우리가 얘기하는 수출로 보신다. 나머지 수출들. 자, 그 다음에 특례 적용들 우리 석유, 뭐 건설 이런 거, 세외 간접자본, 농축산용, 임업기자재, 어업용 기자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세율에 적용되는 조세특례법상의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되셨나요? 자, 그럼 영세율의 종류 이런 것도 다 시험 문제 나오세요, 여러분들. 자, 자, 면세입니다, 면세. 자, 이 면세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여러분 좋아하는 망고도 있네요, 여기. 열대과일도 있고. 여기가 어디냐면 베트남에 있습니다. 자, 베트남에 여기 있는 우리 호고대는 있어요. 땡땡이 시장, 땡땡이 시장이라고. 여기 가서 깎으세요, 제발 좀. 자, 얘네 물건 깎으셔도 돼요. 뭐 그 금액이 얼마 되느냐, 얼마도 안 되느냐, 뭐 깎느냐 마냐. 근데 얘네는 일반 월급쟁이들보다 두세 배 이상씩 또는 열 배까지도 남는 장사예요. 월급쟁이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 확 깎지는 마시고요. 가서 혹시 가시게 되면 그냥 적당하게 깎으세요.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매입세 또는 환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가 면세라고 했잖아요. 자, 면세는 불완전 면세, 부분 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죠? 음. 자, 면세 취지는 이제 소득 대비 세부담을 역진성이 완화라는 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우리 역진성이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세요. 자, 면세사 완화하겠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포기 대상이 돼요. 내가 수출하는 영세율을 적용되려면 영세율은 아까 뭐였습니까? 과세 사업이었잖아요. 과세 사업이어야지만 영세율이 적용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술이나 연구단체 공급하는 제안은 우리가 면세 포기 대상이 됩니다. 포기 효과는 뭐 사업자 등록 이후에 이제 공급분부터 이제 적용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재적용 다시 내가 과세로 갔더니 힘들어 다시 이건 면세로 가고 싶어 그러면 국가가 이제 뭐 하라는 거 신중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년 있다가 다시 적용을 받는다. 그 전에는 재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신고한 날부터 3년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면세 대상 범위가 어떤 게 있냐면 면세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미가공식료품 먹는 거예요. 먹는 걸 얘기하십니다. 자, 축산물, 임산물 이런 거 수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국적불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 먹지 않는 것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비식용입니다. 우리 먹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비단잉어 이런 거 먹습니까? 열대요? 자, 이런 과일은 먹잖아요. 이거는 국적 불문이에요. 수입해도 면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이제 열대 과일들. 자, 근데 이런 거는 안 먹잖아요. 해외 수입하는 건데 먹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수입하면 과세가 돼요. 비식용. 먹지 않는 건 과세입니다. 수입하면 국내 생산된 건 뭐예요? 면세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돼요. 국내 생산된 면세. 자, 식용에 공하는 건 면세예요. 해외 수입하는 건. 먹지 않는 거 제발 좀 비식용이라는 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수돗물, 우리가 얘기하는 생수,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생수는. 수돗물은 면세입니다.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유연탄, 갈탄, 척화탄, 요걸 이제 연탄용 불쏘시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1차 가공을 넘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질의 변화를 시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맛자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맛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세입니다. 자, 얘는 형질의 변화. 이게 이제 연탄용 불쏘시개가 뭐냐면 번개탄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게 번개탄이 상표 이름이지 그 제품의 고유적인 명칭에 대한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착화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법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과세 대상입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유아용 기저귀, 뭐 분유 이런 것들, 액상분유 포함되시는 거고요. 여객운수 용역 시내버스, 우리가 지하철, 일반 고속버스의 우등은 과세예요. 고속철도, 항공기 이런 것도 과세. 전세버스 과세입니다. 자, 20루트 이상의 여객선도 과세가 되시는 거고요. 주택가 부수되는 임대 용역입니다. 집하고 팔았는데 거기 땅이 따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 이 땅이 가는 이제 임대 용역은 도시구역 안 바깥은 10배까지. 뭐 이 계산 문제 정도는 아니니까 회계일급은. 자, 이런 게 이제 면세 적용이 된다라는 정도의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보건 용역들, 우리 의사가 치료하는 용역들. 근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우리가 얘기하는 과세입니다. 자, 이런 건 뭐 외우실 필요 없으시고요. 자, 이런 정도의 느낌만. 자, 적골사, 침사에 대한 용역. 이제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사들의 인적 용역이잖아요. 얘는 또 소득세와 관련이 좀 있어가지고 그럼 이중과세 논란이 나와서 이분들에 대한 용역들은 대부분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 조심하셔요. 단순 약품이에요. 내가 영양제를 사 먹거나 이랬을 때 요건 과세입니다. 우리가 의약용품의 제조 용역이라 우리가 감기 들었는데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 약국 가서 약을 타신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제조 용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면세예요. 자,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들은 우리가 면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한 애완동물, 자, 우리가 뭡니까?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는 과세예요. 자, 근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 대한 용역은 면세입니다. 자, 장애 용역 면세고요. 분뇨, 정화처리, 뭐 척촉물 처리 용역 이런 거 다 뭐냐면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노인 장기요양법의 장기요양기관에 인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요 간병 용역은 우리 면세입니다. 무인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용역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인가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자동차 운전하고 과세고요. 인가받은 교육 용역은 면세예요. 학원 뭐 이런데. 자, 문화 관련 용역 중에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뉴스 통신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면세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자, 방송용 광고는 과세시고요. 예술 창작품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입니다. 비직업 운동 경기에 대한 논리는 우리 면세입니다. 비직업이라고 얘기하시면 자, 뭐 얘기한 고교 야구 대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리입니다. 자, 입장권 여기 있는 이런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이제 면세가 되시는 거고요. 이제 위락시설, 유흥시설, 오락시설에 있는 우리 해양수족관 이런 것들의 동식물원은 과세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에버랜드 땡땡랜드 그죠? 저기 수원 밑에 내려가면 있어요. 그죠? 자, 그거는 이제 유흥시설에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 보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면세입니다. 토지의 공급, 임대는 빌려주고 사용 대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과세가 되시는 거고요. 토지의 공급에 대한 건 면세입니다. 자, 일반적인 임대는 과세예요. 그러나 부속 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면세였고요. 건물은 과세입니다. 국민주택 아파트 같은 거 그죠? 이렇게 졌을 때 그건 면세예요. 국민주택 우리가 이게 85제곱미터 이하로 그 초과되면 과세입니다. 자, 건물 임대는 과세고요. 주택 임대는 면세입니다. 거기 그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면세가 되시는 거고요. 인적 영역입니다. 우리 전문 인력사들이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분들 인적 영역에서 과세한다. 그 밖에 뭐
우표나 증지, 복권, 공중전화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복권을 의외로 과세를 하시는 분들인데 당첨금이 맞아요. 복권 자체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우리 발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면세를 보시면 돼요.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판매용 우리가 얘기하는 200원 이하의 담배 면세입니다. 일반 담배는 여러분 과세가 되시는 거고요. 종교 학술단체, 뭐 구호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가 되시는 거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급하는 재화는 우리가 일단 면세입니다. 그러나 얘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면세입니다. 그러나 유상 공급, 돈 받고 공급을 하시게 되면 큰 과세예요. 자, 우리가 얘기한 시내버스, 친환경버스 뭐 이런 거 이거 면세입니다. 자, 이제 영세율과 우리가 얘기하는 면세의 차이점이죠.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얘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진성의 완화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얘는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방지하시고 수출산업 지원 육성에 하시는 거고요. 대상은 우리 기초생활식품 뭐 이런 것들. 얘는 수출하는 외화 획득을 위한 제한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 정도는 얘가 불완전 면세고요. 얘는 완전 면세로 환급이 되고 얘는 환급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환수 효과, 누적 효과가 있는데 얘는 환수 효과로 환급이 되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자,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과세 대상에 포함되시는 거고요. 얘는 사업자예요. 자, 그리고 재반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얘는 재반 의무 이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필요가 없는데 면세사업자는 협력 의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대리납부 의무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자,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의 금융 용역은 면세죠. 주무관청 허가 받은 인가 받은 교육 용역은 면세입니다. 학원. 철도 건설법 따른 고속철도죠. 고속철도는 우리 과세입니다. 과세 대상이고요. 주택 임대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면세 용역이 안 되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어요. 영세율은 부분 면세 제도입니까? 아니죠. 완전 면세라고 했죠. 환급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지국과세 원칙을 구현한다. 그죠? 영세율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 위한 것이다. 맞죠?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그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그래서 1번이 우리가 틀리셨습니다. 3번은 면세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있는데 약사가 공급하는 일반적으로 면세에 해당한다? 일반 약품은 과세죠. 그죠? 뭐 영양제라든지 뭐 이런 거 사 먹는 거 얘기하신 거예요.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완전 면세, 불완전 면세. 자,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입니까? 아니죠. 자,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 면세 포기한 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